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위해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시시피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는 제한적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물가가 정체될 수 있다면서 현재 4.75에서 5%인 기준금리가 2025년 말경에야 3%에서 3.5%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자금줄을 제거하겠다며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등을 맹공격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계획을 담은 미국의 기밀 문서가 온라인에 유출되는 등 중동 전쟁의 전면전 확대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자 안전자산으로 일컬어지는 금 선물은 물론 금 현물은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기조 진정세에도 에그플레이션, 즉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가뭄 등 급격한 기후 변화로 주요 작물의 생산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미국과 유럽은 식품 CPI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일본의 엔겔 지수는 4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일본은행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단행 여부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가운데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 렌고의 임금 5% 인상 요구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임금 인상이 지속되면 BOJ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기 쉬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달 일본의 중의원 선거 등 일본의 정치 상황과 지난 1일 일본 총리에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지속 여부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경로를 결정할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재 미국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 등이 발표가 되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이지북도 공개가 됩니다. 이 밖에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M7의 본격적인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테슬라와 아마존의 실적 주목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3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지표인 5년 만기 LPR은 연 3.6%로 신용기업대출의 금리 산정 지표인 1년 만기 LPR도 연 3.1%로 각각 25베이시스 포인트씩 낮췄는데요. 판공성 인민은행장은 지난 18일 2024 금융가 포럼 연설에서 오늘의 금리 인하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입니다. 유럽의 최대 경제국 독일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감소하며 예측치인 마이너스 0.2%보다 크게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 낮아졌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 생산자 물가를 끌어내리는 주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9월의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1.5%,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6.6%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의 9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새벽 2시에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7시 40분에는 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10월 달은 여러분 지금 매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0월 달 굉장히 제가 많이 흔들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저번 주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이한 지표들이 일단은 없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딱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매매에 있어서는 어차피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제가 항상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매매에 있어서도 정확한 시장 예측을 통해서 성견 선생의 기법 그리고 성견 선생이 가르쳐준 그 한 자리 두 자리를 위해서만 여러분들 항상 매매하시는 그런 습관 일단은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번 달 매매 순항 중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내일 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들어오셔서 매매하는 걸 일단 보시고 어떤 정답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지표 설명을 할 건데요. 이번 주 큰 지표는 없습니다. 단 이번 주를 발판으로 다음 주에 정말 빅 이벤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10월 마무리 어떻게 하고 또 11월 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셔서 한 주 동안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잘 짚어주시는데요. 이번 주에도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희 해선시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디에다 기준점을 둬야 할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견 마스터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마스터님께 직접적으로 또 질문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무료 방송 함께 해보시고 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현재도 일봉상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개장 전에는 약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개장 이후에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54분경에는 2502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05% 정도 상승한 24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우상향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음봉에서 양봉으로 변화를 한 건데요.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계속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요, 여러분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면 489, 490 라인 이상으로 일단은 얘가 올라가면 매수 방향 일단은 좀 타셔도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요. 이 5일선. 지금 5일선 지탱하면 요거 이제 정고 라인까지 일단 올라갈 가능성 높거든요. 그 490 라인에서 매수 타셔서 짧게 한 40틱 정도 일단은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일선 지탱 여부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데요. 490 이상으로 일단은 올라올 때 우리가 진입을 해서 490에서 500 라인까지죠. 500 라인 정도까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5일선 올라타고 있습니다. 라이브의 묘미가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490에 일단은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요. 지금 쭉 가서 한 500 라인이죠. 한 40틱 정도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PDP를 잠깐 볼까요?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실시간 차트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손으로 일단은 조금 체킹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른 종목이에요.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른 종목에 대응을 하시려면 일단 기본으로 보셔야 되는 게 5일선을 일단은 보셔야 되고 제가 이번 달 굉장히 매매가 순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처음 서울경제TV 제 시간 일단은 보시는 분들은 내일 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이들 일단은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차트는 단순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순하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외 선물입니다. 그렇죠? 해외 선물은 뭡니까? 빨라요. 빠르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홀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홀딩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 월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타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주식은 단타하면 망하고 해서는 장타하면 망한다라는 그런 일단 얘기가 있는데요. 월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해외 선물의 생명력은 1개월이기 때문에 단타 위주가 일단은 돼야 됩니다. 자, 500 라인 가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찍었습니다. 그렇죠? 500 라인 지금 490에 매수 타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500 이상 간 거 지금 보셨고요. 500 찍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500 찍으신 분들은 한화로 약 한 25만 원 플러스 이상 일단 수익 지금 내셨습니다. 한 3분 만에. 자, 이제 요거를 일단 스탑을 시키고, 자, 그래서 단타 위주로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타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타 위주로 본다라고 할 때는 뭐 3일선도 있고요. 5일선도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게 단타는 5일선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아요. 왜? 5일선이 그나마 단기 전략에서 가장 유효하고 가장 승률이 높은 이평선임에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차트에 5일선과 21선, 요거 이제 장기 이평선 60일선입니다. 일단 요 정도만 깔아놓고 여러분들 61선 없어도 돼요, 사실은. 5일선하고 21선 두 개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490 라인, 그렇죠? 20 490 라인에 매수 자리를 바로 찍어드렸습니다. 컷 안 났습니다. 컷 절대 안 났어요. 매수 자리 바로 찍어드리고 뭡니까? 500 라인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포인트죠? 10포인트면 틱수로는 40틱이고요. 40틱이고 하나로는 약 25만 원 이상 됩니다. 3분 만에 25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항상 방금 전에도 제가 강조드린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성견 선생이 가르쳐준 기법과 성견 선생이 가르쳐주는 그 자리, 그 한 자리, 두 자리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일반 회원님들은 전문가의 영역과 일반 회원님들의 영역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매매를 많이 해도 돼요. 근데 회원님들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매매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수렴을 합니까? 제로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익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5일선 기법. 5일선 기법 뭐죠? 5일선을 터치하는 매수면은 뭡니까? 양봉의 매수봉. 그렇죠? 자, 매도면은 음봉의 매도봉. 자, 5일선을 터치합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종가. 양봉의 종가. 양봉의 종가. 뭡니까? 양봉의 종가. 정확히 490 라인에서 매수 펼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5일선이 살아있는 한, 그렇죠? 이 5일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한 전고 라인 502이죠? 20, 502 근처까지는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실시간 차트 일단은 보면 뭡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캔들이 형성될 때 말씀을 드렸어요. 490 매수를 20, 490, 2490 매수를 이 봉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봉에 뭡니까? 5일선 위에 종가가 형성되니까 뭡니까? 전고 라인까지 502 전고 라인, 500 라인까지 가서 수익 청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510까지 찍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신기하신 분들은 일단은 들어오세요. 예, 내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저는 8년 동안 이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 자, 단기 매매에서 힘이 커질수록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매매에서 힘의 방향이 매수 쪽이면요. 무조건 종가상으로 5일선 위에서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척도가 되는 가장 좋은 라인이 5일선이라는 겁니다. 5일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종가입니다. 종가 여러분. 끝나는 가격이에요. 캔들이 끝나는 가격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자, 5일선 다 위죠. 보이세요? 5일선 다 위입니다. 그래서 5일선 기법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육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훈련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 물론 뭐 하루 이틀 본다고 해서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자리들만 해도요, 여러분. 자, 20 이후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의 자리가 나왔어요. 자, 20부터 지금 23시 정도 됐죠? 1시간 동안에 10개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10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2개 정도만 들어가셔도요, 하루 일단 충분히 뽑습니다. 이해되세요? 쓸데없는 이상한 자리 들어가지 마시고, 뭐 여기에서 뭐 저항 매도를 친다거나, 여기에서 저항 매도 친다거나, 여기에서 저항 매도 친다거나, 이런 쓸데없는 자리 가지 마시고 추세에 역행하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513까지 올랐습니다. 추세가 지금 어디예요? 매수 쪽이죠. 추세를 가는 이런 자리, 이런 핵심 자리에서만 한두 군데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충분해요. 매매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매 많이 하시면은 계좌가 어디로 간다고요? 제로에 수렴을 하고, 그 제로를 뚫고 어디로 갑니까? 그때 이제 지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자리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매일매일 일단 보여드리고 있고, 내일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 내일 항생에서 일단 찾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이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진짜 제가 자리를 원래 잘 안 봐드리잖아요. 그죠? 네. 오랜만에 자리가 딱 보여가지고 여기 490 라인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490 라인이죠. 2490 라인 매수 지금 말씀을 드렸고, 523까지 일단 올렸습니다. 그러면 33포인트, 그렇죠? 33포인트 곱하기 4하면 약 130틱 이상 지금 오르는 거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두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만 보고 제가 찝어낸 자리라는 거예요. 라이브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들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두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매수고요. 자, 일봉을 조금 한번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보너스를 일단 해드린 거고, 자,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면 나스닥입니다.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면 전고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21선 일단은 지탱을 했죠. 그렇죠? 요게 21선입니다. 파란색 선이 5일선, 초록색 선이 21선, 그리고 60일 장기 이평선. 자, 21선 일단은 딛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꼬리들이 길기는 하지만 양봉으로 일단은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고 라인은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큰 전고 라인 여기죠? 20983 라인. 20983 라인을 향해서 일단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걸 언제 가느냐가 일단 중요한데,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번 주 스케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주에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스케줄이 없어요. 물론 어떤 이벤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벤트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지표로 인한 이슈는 지금 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설명 끝나고 이제 지표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릴 거잖아요. 스케줄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터질 수 있는 건 다음 주에 일단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표 스케줄 제가 일단 해드리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지금 계속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가시면 될 건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일단 하나 짚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수 방향, 혹시 여러분들께서 자의적으로 혼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매수 방향이 아직은 유리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스터님이 얘기해 주신 2490포인트의 매수로 진입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해선시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나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단타를 할 때에는 5일선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5일선 기법과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를 자주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거니까요.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님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주 주요 지표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이번 주 주요 지표하고 사실 네. 제가 말로 구두로 다음 주 지표까지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번 주는 딱 보시다시피 별게 없습니다. 완전 별거였거든요.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요일 날 월화수 별거 없고요.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당연히 있죠. 목요일은 무조건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22시 45분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23시에 신규 주택 판매가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22시 45분, 23시 뭐가 중요할까요? 자, 미국장 몇 시에 시작합니까? 2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때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30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이 흔듭니다,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이제 흔들어 제끼거든요. 22시 30분부터. 이때는 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서 끝내셔야 돼요? 요때 끝내셔야 돼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발표되면서 일단 수익이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여기에서 끝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안 가는 방법도 내일 여러분들 하여튼 제 공개 방송은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당장 내일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뭐 그 주, 그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니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목요일 어떻게 합니까? 매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간장 하시는 분들, 야간장 하시는 분들, 그리고 뉴욕장 하시는 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뉴욕장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금요일은 21시 30분에 근원 내구재 수주. 23시에 중요하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이거 근원 내구재 수주도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별 3개짜리 지표는 맞는데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굉장히 많이 흔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쉬는 주 혹은 뭡니까? 조심하는 주, 조심주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주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뭐 있어요? 다음 주에는 물가 지표하고 그리고 지표 중에 가장 베스트,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노동 지표. 노동 지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 원래는 이제 일주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일단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지막 주에 PC 개인 소비 지출을 위시로 한 물가 지수가 물가 지표가 마지막으로 발표가 되고 자, 매달 첫째 주에 노동 지표가 일단은 발표되거든요. 노동 지표가 일단은 발표가 되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말일이랑 다음 달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플러스 됩니다. 자, PC도 굉장히 강력한 지표죠, 여러분. 그렇죠? 노동 지표 뭐가 있습니까? 쫄트,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ADT 비농 있고 그 다음에 비농 실업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화, 수, 목, 금 다 걸쳐져 있죠. 노동 지표, 화, 수, 목, 금 중요한 것들이 걸쳐져 있어요. PC나 물가 지표 같은 것도 뭡니까? 수, 목 전부 다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합쳐져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여러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만 잘 짚으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 혹은 자리를 잘 못 잡고 뇌동으로 펼치시면, 뇌동으로 여러분들이 매매가 펼쳐지시면 큰 손실을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거나 혹은 굉장히 좋은 장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항상 뭡니까? 어떤 가이드를 일단은 잡으셔야 돼요. 가이드를 일단은 잡으셔야 되고, 제가 일단은 그거를 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가이드대로 일단은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잠깐 넘어가면, 오늘은 차트 좀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차트로 좀 많이 넘어가면, 물론 이게 전고 라인까지 이 박스권이거든요. 이 박스가 남아 있는데, 전고 라인까지 갈 때 이번 주에 여기 안에서 놀 가능성이 제일 많이 커 보이죠, 그죠? 이게 1번 시나리오. 물론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지표는 아닙니다. 지금 지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번 주에 여기 위로 올라갈 만한 지표는 별로 없어요. 다음 주가 많겠죠, 그죠? 자, 이번 주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항상 우리가 고점을 일단은 탈환을 했죠. 이쪽 고점을 여기서 탈환을 했습니다. 이 고점을 여기서 일단 탈환을 했기 때문에 전고 라인을 일단 한번 치러 가는 게 차트의 패턴상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은 올라간다 라는 가정 하에서 뭐 쌍고를 만들든 아니면 이거를 뚫든 상관없이 이 박스권 안에 일단은 가격이 형성된다. 자, 요거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렇죠? 요 박스권 안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다음 주에 근거가 되는 건 뭡니까? 노동지표.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기본적 분석을 모르면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죠?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기본적 분석 딱 돼 있잖아요. 지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그래서 뭡니까? 이번 주는 이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다음 주에 지표 발표되고 이 박스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에서는 매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최소 매매. 네? 붙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컷이 굉장히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매매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주에 뭡니까? 지표랑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가지표하고 노동지표가 발표가 되면 그때 뭐예요? 한두 번 정도 수익 났다 하면 자리 잘 잡으셔서 홀딩하는 겁니다. 최대 수익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매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본적 분석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기본적 분석의 패턴만 알면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서 다음 주에 큰 수익을 얻어야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짜여지는데, 이 기본적 분석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막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로스컷 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번 주는 적극적으로 붙어야 되는 주가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알려드린 기법대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 주에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최소 매매 하시면서 1손실 고정하시면서 최소 매매 하셔서 뭡니까? 최대 수익을 올리는 게 뭡니까? 다음 주 시나리오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 시나리오 일단은 넣어 두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본적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 분석은 3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해외 선물 전문가 최초로 계속 일단은 강조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오늘 일단은 행운 잡으셨다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다음 주까지 이런 패턴으로 간다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 분석을 잘 할 줄 아셔야지만 또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들어봤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는 좀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고, 다음 주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지표 매매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석연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스터님이 또 이야기 해주시는 동안 지금 나스닥 선물 2545선까지 올라갔고요. 최고 2554선까지 터치를 했네요.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성견 마스터님이 또 잘하시는 분야이시죠. 항생과 관련한 이슈와 그리고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항생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4.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웃도는 것인데요. 다만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정했는데 현재 3분기까지의 평균 성장률은 4.8%로 현재로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은 있지만 중국은 올해 내수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또 미국과의 무역 분쟁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양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님, 이전에 중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성공하려면 전면 부양책을 하지 않는, 전면 개방책을 하지 않는 이상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 당연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을 이제 저희가 왜 하냐면 네. 항생 선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오전 같은 경우에는 항생 선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 또한 내일 아침에 항생을 일단은 선보일 거고요. 또 항생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수익 많이 아마 내드릴 겁니다. 그 중국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돼요. 왜냐,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전에 항생 선물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소중국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중국 관련된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중국은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또 매년 말에 중국 경제공작 회의라는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내년 경제를 볼지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회의를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드립니다.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중국 편에서 일단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일단은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얘네들이 어떤 부양책을 쓰는지 보셔야 돼요. 어떤 부양책을 쓰는지.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을 일단은 건드리는 이런 거. 자, 여기에서부터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요. 쉽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5분 정도만 투자해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 대출입니다. 기업 대출. 얘네는 이 두 가지를 거의 대부분 건드려요. 지급 준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인민은행이 있을 겁니다. 인민은행이 있고 그 어떤 다른 은행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은행. 지급 준비율이에요. 지급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금을 받잖아요. 예금을 받아요. 뭐 한 1억을 받는다고 쳐요. 예금을 일단 1억을 받으면 뱅크런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민은행에 뭐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훨씬 비율이 적습니다. 10% 정도를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인민은행에 1,000만 원을 맡기고요. 그러면 이 은행, A라는 은행은 지금 9천만 원이 있죠? 예금으로 받은 1억 중에 9천만 원을 이거를 대출로 돌립니다. 기업이든 가게든 대출로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받으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은행은 이런 구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급준비율이에요. 지급준비금. 지급준비율은 몇 프로?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지급준비율을 낮춘다라고 해봅시다. 자, 10%였던 지급준비율을 5%로 낮췄어요. 정책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A은행은 인민은행에 얼마를 주면 돼요? 500만 원만 주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9,5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가게와 기업에 대출을 주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높아진다. 돈이 많이 돈다. 돈이 많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기본적으로 부양책으로 내놓는 것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게 있고 두 번째, 기업 대출에 대한 금리, 이거를 낮추는 게 있어요. 자,
사실은 가계대출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기업들은 몇백억씩, 몇천억씩 빌리기 때문에 기업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겠죠.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요?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신규 투자, 신규 사업. 기존에 들어갔던 어떤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겠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높게 해줘서 경기를 순환 펌핑시키는 이런 두 가지 기술을 일단은 중국은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 일봉 차트인데요. 항생 일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전부 다 해서 뭡니까? 지수가 이렇게 펌핑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지수라고 했죠. 이렇게 지수가 펌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석영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에서는 뭡니까? 횡보 박스 구간이다. 횡보 박스 구간이다. 왜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로 인한 단물은 다 빠졌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기본적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으로 이게 왜 위로 지수가 펌핑됐는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더 이상 못 오르고 하락하면서 박스를 치는 이유는 뭔가?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근본적으로요. 자, 중국은 잘 들으세요. 중국은 우리나라 PF 대출처럼 부동산 부실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0층 넘게 올라간 건물이 지금 뭡니까?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스탑이 됐습니다. 그 정도거든요.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한 2, 3일 전에. 그죠? 부동산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사실은 뇌관입니다.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거의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침체를 넘어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온다. 경기 위기의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어디서 터지냐면요. 이게 뇌관입니다. 부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부동산 경기 저하에 대한 혹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나와야 이게 다시 위로 펌핑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단기간으로 오를 수 있는 소스를 던져준 건 맞고 그래서 오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더해서 횡보 박스 구간이다.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얘가 여기에서 다시 위쪽으로 갈 것이냐 혹은 아래로 다시 백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의 지금 차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 제 예상으로는 지금 지준율, 지급준비율입니다. 지준율하고 대출금리 건드리는 걸로는 더 이상 못 올라요. 이거. 예, 왜냐? 알고 있는 카드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카드기 때문에 지준율하고 대출금리는 더 이상 못 오릅니다. 그럼 획기적인 어떤 부양책 제가 봐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뭡니까? 다시 밑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큰 그림은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지금 연승가도를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 10분에 여러분들 항생, 매매법, 기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까지 제가 10시 10분에 1시간 내로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구체적인 부양 정책이 나와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항생과 관련해서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LPR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 관망 왜 관망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금리를 건드리는 걸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약발이 먹히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스 횡보장 일단은 계속 될 거고 요거 계속 되면서 이 올라갔던 부분을 다 올랐던 이 지수를요 제자리로 환원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월봉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일단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가 2011년, 12년이거든요. 이 자리까지 전부 다 깬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뭡니까? 단기 부양책 발표해서 지금 오른 부분입니다. 자, 지금 11년 전에 가격으로 일단은 회귀를 했고, 여기 2018년부터,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지금 24년이죠. 6년이지 않습니까? 6년 동안 항생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보이시잖아요. 18년도 33,516. 제가 아직도 일단은 기억합니다. 이때 저도 매매를 했었거든요. 예. 이때 매매를 했는데 3만 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항생이. 근데 뭐예요? 지금 올라서 2만 대지 14,000까지 내려간 게 불과 2년 전이에요. 쌍저 만들고 일단은 튀었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월봉상 음봉 그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6년 동안 일단은 내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내리는 거요? 분봉 보겠습니다. 일봉 볼게요. 이거 다시 내리는 거요? 1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획기적인 부양책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그 예전처럼 우리나라 옛날처럼 60년대, 70년대처럼 혹은 중국이 2000년대 초반처럼 막 경제 성장률 10% 찍고 막 이런 시대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요. 당분간은 박스 횡보장 서서히 조금 가라앉는 박스 횡보장이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관점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예측이기 때문에 달라지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봐드리기 때문에 제 방송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박스 횡보장 예상하시면서 오늘 관망 사인 드셨고요. 추후 흐름에 따른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시나르의 사망이 가자지구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지만 이란이 네타냐후 총리 암살 시도를 했고 이스라엘이 보복으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면서 오늘 1%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개장 이후에 10시 44분경 70.30을 찍고 그 이후에는 우하향을 하면서 현재는 1.31% 정도 상승한 그러니까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한 69.59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전략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70달러 밑에 하회하고 있는데 왜 관망일까요? 자, PDP 잠깐 볼까요? 네. 사실 오일이 애매한 구간은 맞아요, 여러분. 굉장히 애매한 구간인데 요거 일단은 좀 보시죠. 체크를 좀 해보시면 제가 지지난주에 78.12달러 여기까지 일단은 오르고 여기에서 일단 갈린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에서 갈렸죠. 예,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일단은 말씀드린 게 69달러, 그러니까 70달러 정도 말씀드렸고 71.85 말씀드리고 75달러 일단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5달러, 그렇죠? 75달러 맞고 일단은 밑으로 갔어요. 제가 강조드린 라인이 뭐냐면 일목입니다. 일목 굉장히 강조드렸습니다. 일목선 따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어드린 가격이 75달러예요. 75달러 받고 바로 떨어졌죠? 예, 신기하죠, 여러분? 75달러 받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71.85달러 정도입니다. 71.85달러 맞고 바로 떨어졌죠? 보이시죠? 그 다음 라인이 69, 70달러였거든요. 70달러에서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종가상 70달러 밑으로 일단은 가고 있어요. 자, 제가 이게 왜 애매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기본적 분석하고, 그죠? 실질적으로 기본적 분석하고 지금 뭡니까? 실제로 오일이 가는 방향하고 일단 다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어떤 전쟁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오일 가격이 다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맹점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는 일단은 5일이 오를 거라고 해요. 그러면 무조건 기본적 분석이 5일이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를 타야 되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조금 안타까운데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75달러에 5일이 물려 있다. 예, 75달러입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5일을 왜 들어가셨습니까? 75달러에. 그리고 왜 버티고 계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일단은 뭐 전쟁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매수 쪽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기본적 분석 굉장히 강조드리고 기술적 분석 해드리면서 차트 설명해드리고 기법 설명을 해드리지만 요거는 뭐예요? 요건 하나의 참고 자료이고 플러스 뭡니까? 이게 100% 간다라는 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대응의 영역입니다. 매매는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자, 손절 치고 나오셨어야죠. 그죠? 지금 보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5일이 가는 방향과 기본적 분석이랑 지금 안 맞아요. 안 맞는 건 안 맞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하고 이 어떤 가격의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5일은 뭐예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못 올라요. 왜? 분석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이건 뭡니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이요, 기술적 분석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대응 영역으로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대응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 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오히려 당분간 버리세요. 안 됩니다, 이거. 저 5일 지금 매매 안 하거든요. 매매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왜요? 반대로 갑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 반대로 매매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모든 상황과 모든 기법들과 모든 로직이 맞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근데 5일은요, 지금 안 됩니다. 오히려 버리십시오. 안 됩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5일 하시는 분들은, 5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나아요. 왜? 자, 일목선이 여기 있습니다. 일목선이 일단은 여기가 있고, 제가 주요 가격이라고 해드렸던 70달러 지금 밑에 종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5일선과 21선이 이게 뭐예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쪽이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낫고, 내가 중장기 쪽으로 일단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선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일목선입니다. 일목선 위에 올라타느냐 안 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일목 올라타도 일목 윗선이 지금 저항 라인이거든요. 저항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들이 머물 가능성이 제일 이제 이게 두 번째. 올라타면 여기에서 가격들이 머물 가능성이 두 번째. 지금은 뭡니까? 이 일목선 밑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일 큰 1번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방향성 설정하고 보시고요. 5일 내가 지금까지 안 했는데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분간 5일 일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골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골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현물 선물 최고치 경신하고 있죠. 바로 전략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수고? 예, 네. 일단 보겠습니다. 요거 매수입니다, 여러분. 매도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안과 가보셔야 됩니다. 매수입니다. 매수인데 그러면 포인트 어떻게 되느냐?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5일선 기법, 21선 기법 활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법 적용해서 매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캔들과 이 캔들은 뭡니까?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평선도 닿지 않고요. 그렇죠? 이평선도 닿지 않고 이평선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매매는 관망. 단 방향은 매수 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평선 내려와서 이평선 닿는 순간에 기법 적용하셔서 매수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평선 위에 그냥 떠 있어요. 이평선 위에 떠 있는 캔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방향성은 일단은 매수. 그 다음에 장기,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관망.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매매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일은 현재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하시면서 관망 사인 주셨고요. 당분간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은 방향은 매수이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관망 사인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내일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박스권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매매는 최소화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노동지표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니 대기하자고 하셨습니다. 항생도 짚어주셨는데요. 중국은 지준율 인하와 기업대출 금리 인하 카드로 증시를 부양시켜보려 했지만 단기간 상승 끝에 재료가 소멸한 상태라고 분석하셨습니다. 당분간 박스 횡보장 예측하셨고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려면 부동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크루드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중동 이슈로 유가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기본적 분석에 의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망 사인 되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일선과 21선에 데드크로스 형성한 상황이니 매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